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호기심을 느끼고 어떨 때 재미를 느끼시나요? 저는 아주 오랫동안 호기심도 재미도 잊고 산 것 같아요. 저희 인생학교에서 늘 강조하는 그 소위 알고 있다는 그 함정에 제 자신도 빠져버린 건지 말이죠. 벌써 몇 년째 더 이상 책을 사서 읽지 않는 걸 보면 더 이상 알고 싶은 게 없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하고 재미나이랑 수다를 떨다가 요즘에 그 텍스트 힙이란 키워드가 나왔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이 독서가 멋진 문화라고 떠오르면서 관련된 트래픽이 치솟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그럴싸해요. 이 유튜브 쇼츠와 또 다양한 숏폼들 그리고 자극적인 영상들에 절여진 뇌가 타버릴 것 같으니까 역설적으로 깊은 사고와 활자라는 것으로 흘러간다는 말이었는데 막상 저는 재미나이에게 딱 한마디를 했죠. 책은 많이 팔릴지 모르겠지만 그 책을 읽을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요. 이것도 아마 보여주기식의 삶으로 인스타나 각종 SNS를 장식할 거라고 보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던가요? 그 유발 하라리가 엄청나게 떴을 때 그의 책을 다 읽어보고 저는 오히려 유발 하라리의 논조와 관점이 불편하고 뭔가 많이 부족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그 하라리에 열광을 하길래 사람들에게 읽어봤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그 유발 하라리 책을 다 읽은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죠. 그건 그저 서재에 꽂혀있는 장식품이었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그 텍스트 힙도 결국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겁니다. 책을 사서 모으고 책장에 고이 모셔두는 그 장서가들이 늘어가겠죠. 이런 건 수십 년 전에도 있었고요. 저도 했었던 짓이고요. 저의 선배들도 그랬던 일이지 말입니다. 일단 그래도 좋아 보여요. 호기심이 살아있다는 말이잖아요. 제가 그 듣기 훈련에서도 몇 차례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인간은 재미를 느끼는 포인트가 딱 하나입니다. 그저 모르는 걸 아는 순간이죠. 그러면서 제가 비유를 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깔깔깔깔 하고 웃고 까르르 까르르 하는 순간이 많은 이유는 이 세상이 모두 신기하고 호기심을 유발하고 그래서 하나씩 알아가는 그 순간들이 바로 그 재미를 일으키는 순간들이라고 말이죠. 그러다가 뭔가 이렇게 알아가는 일이 부모나 선생들에 의해서 강요와 의무로 바뀌는 순간 아이는 알아가는 재미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했던 이야기 혹시 기억들 나시나요?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안다고 하는 이 착각과 함정에 빠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재미를 잃고 시들시들해져 갑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 인생이 재미있는 건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연은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걸 가져다 줍니다. 단 한 번도 같은 태양이 떠오른 적이 없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자연은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들이 그 재미를 찾지 못하는 것 뿐이겠죠. 어제까지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어제의 그 사람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우리가 이 사람을 대할 때는 과거의 정보로 그 사람을 보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것이고요.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우리가 더 이상 책이 읽히지 않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포인트인데 사실 새로운 지식이 나오지 않은 지 꽤 오래됐습니다. 벌써 한 100년 정도가 됐으니까요.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그 최근 학계에서는 위대한 정체라는 용어가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합니다. 이 노벨상급 파괴적인 혁신이 일어나는 빈도가 1945년 이후 급격히 줄었다는 논문들이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이미 그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양자역학 같은 우주 근본의 원리에 대한 큰 줄기가 다 잡혔고요. 그 이후 인류는 그 이론들을 현실에 적용해가는 그 공학적인 최적화에 매달려 왔거든요. 따라서 이 새로운 생각의 씨앗이 세상에 나오지 않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 모두 녹아있지 말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그 책들은 이미 과거의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한 것일 뿐이지 더 이상 새롭지가 않아요. 흔히 요즘 우리가 혁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 이미 100년 전부터 있던 기술들을 조합을 했을 뿐이지
뭔가 새로운 물리법칙을 발견한 게 아니거든요. 요즘 가장 핫한 그 AI조차도 사실은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인류가 지난 수천 년 동안 쌓아온 텍스트 데이터를 아주 정교하게 재조합해서 보여주는 거울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현대 연구자들은요, 선배들이 쌓아놓은 그 지식을 학습하는 데만 거의 인생의 절반 이상을 보냅니다.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던 그 소위 전문가의 덫인 셈이죠. 이 전체를 꿰뚫는 통찰이 없는 한 우리는 더 이상 새로움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 역시 저와 대화를 나누면서 재미나이가 낸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아이들은 왜 텍스트 힙이란 신조어를 만들었을까요? 제가 볼 땐 이게 두 가지 측면의 함정이 있어 보여요. 첫 번째는 그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소위 그 대학 교수 같은 양반들 말이죠. 그동안에는 아는 척하면서 이 어깨에 힘주고 살아왔는데 인터넷의 발전으로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는 중이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지식은 모두가 공유를 하는 세상이지 누군가의 점유물이나 그것으로 힘을 과시할 수 없는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다 AI가 방점을 찍어버렸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학교를 간다는 건 참 무식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도 해야 되겠네요. 이 원래 학교의 목적은요, 이 개인과 가정이라는 틀에서 살던 인류가 거대한 사회를 만들어가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즉,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물론 초기에는 글을 배우고 계산을 하는 등의 간단한 교육이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한 자유인으로서 이 사회를 살아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곳이 학교라는 곳입니다. 이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학교라는 공간이 입신양명이라는 출세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실까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은요, 더 이상 학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 곳곳에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글만 알면 원하는 지식은 언제 어디서나 취할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위를 잃어버린 지식인들이 자꾸만 그 책을 팔아먹기 위해 벌이는 교묘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소위 그 고전이라고 부르는 책들과 그 인문학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식을 쌓아온 사람들이 이 온라인에서 그 지식을 팔아먹기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어내면서 대중들을 끌어모으다 보니 이것이 마치 힙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현상이 아닐까 싶은 거죠. 저희 인생학교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서도 해당이 됩니다. 인간의 영혼은 행복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고요. 그 욕망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행동을 하게 만들죠. 사람이 돈을 벌면 그 다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지고요. 또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매슬로우의 욕구의 5단계를 끌고 와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자신이 꽤나 지적으로 보이고 싶어져요. 그리고 과거에 누군가가 했던 그 권위 있는 말을 끌고 와서 자신을 설명하려고 하죠. 이런 현상들이 얽혀서 벌어지는 착각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현상들 역시 그동안 제가 설명드렸던 그 영혼의 허기에서 오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텍스트가 기득권자인 셈이죠. 그리고 이 기득권에 들어가기 위해선 텍스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게 되는 건 아닌지 싶어지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책들을 다 읽지 않아도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용어들은 잘 몰라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녹아 있거든요.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수많은 주장들 속엔 이미 과거의 고전이나 인문학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단지 우리들이 이 정보들을 편식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의 삶이 이상해져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사실 저희 인생학교의 듣기 말하기 훈련 100일 프로젝트가 탁월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저 내 앞에 주어지는 것들만 일단 잘 받아둬라. 그러면 저절로 모든 것이 풀려갈 것이라고 주문을 하고 있죠. 비록 그 시작은 미약해 보이지만 그 끝은 무한대로 확장이 될 테니까요. 오히려 우리들의 삶을 반추해보면 그 뿌리가 보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받아뒀던 수많은 정보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이 보물들을 하나로 꿰어내기만 한다면 그동안 내 속에서 부유하던 그 지식과 정보들이 자기 자리를 잡아서 빛을 내기 시작할 테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굳이 그 도파민을 갖고 와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인간들이 원래 행복해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그런 일상의 언어들만으로도 충분하게 우리들의 이런 모든 현상들을 다 설명해낼 수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시 호기심을 되찾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에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는 착각과 함정에 빠져서 살았다는 겁니다. 수만 년 인류의 역사 속에서 거의 모든 인간들이 글을 알고 지식을 받아들이는 이런 사건은요, 근 100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초짜인 셈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지식은 중구난방으로 엉키고 뒤섞여 있어서 사실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제자리를 못 찾았어요. 우리는 그 많은 지식들을 그저 받아들이고만 살았지 스스로 이걸 정리해 본 적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하는 이 기본적인 것들도 아직 정리가 되질 않았습니다. 갑자기 전문가들의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지식이 편파적이고 편린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됐다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대통령도 그리고 기업의 총수들도 가족이 무엇이고 가족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며 또 어떻게 해야 행복에 이르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건 대학 교수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 인류가 살아가는 그 내면의 속살들을 살펴보면 전부 다 골병이 들어있을 거예요. 사연 없는 집안이 하나도 없고 말이죠.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우리가 이런 총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일단은 나부터 좀 정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내가 스스로 이런 생각들이 정리가 돼야 내 앞에 한 사람을 바르게 대할 수 있어지고 말이죠. 안 그럴까요? 그래서 인생을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 결국 사람 공부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이고 그래서 아름답고 그래서 공부는 끝이 없으니까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